여자분들 얘기를 해보면 이제 영숙? 아니 제가 딴 얘기인데 이거 녹음을 하다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고 발음이 구리고 목소리가 안 좋구나 이거를 느꼈거든요. 또 노홍철님 아시 옛날에 노홍철님이 시옷 발음이 안 됐잖아요. 제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영숙 해주세요. 영숙님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인터뷰를 보니까 결혼이 너무 급한 게 보여요. 그냥 목적 자체가 결혼이에요. 바이올린이 취미이시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유학을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분도 역시 집안이 유복하다. 이걸 아무나 못 하거든요. 일단 취미가 뭐 첼로, 바이올린 뭐 이런 거면은 어느 정도 사는 거예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쪽 계통을 갔을 때 정말 극소수의 뭐 진짜 연주회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만 돈 많이 벌고 대부분은 강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들어간 인풋에 비해서. 집안이 유복해야 그런 쪽 전공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부모님의 권유로 선을 봤는데 법조인 위주로 100번을 봤대요. 대단해요. 와, 저는 이게 부모님 말을 잘 듣는 분인 건지 모르겠는데 선보라고 한국을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신기하고 보라고 한다고 100번을 보는 것도 대단한 것 같거든요. 보통 한 10번 보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거시고대로 말을 잘 듣는 것도 신기해요. 집이 잘 살고 이런 분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부모님 말대로만 해도 인생이 잘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와 좀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의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번 기술을 보면서. 근데 이분은 특이한 게 본인이 4, 5년 전에 선본 사람이 이번 기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누굴까? 너무 궁금합니다. 설마 광수님? 광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광수님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남자분들 중에 법조인이 있는 거잖아요. 뭐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썸님하고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인연이 되는데 유리할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미 소개팅에서 한번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뭔가 민망하고 그런 기억이지 않을까. 여자 꺼내고 싶지 입장에서는 않은 오히려 기억이지 어떻게 않을까. 보면은 더 이게 아는 척하고 싶지 않고 그런 느낌이다. 저는 반대로 어쨌든 소개팅은 소개팅이고 그 사람에서 깊게 알진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은 단체로 있을 때 그 사람의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근데 소개팅에서 겉핥기식으로 알았지만 이번에 좀 보면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별로면 별로인 거고 어쨌든 눈길은 한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더 뭐 인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썸님 얘기 들어보니까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누군지가 너무 궁금해요. 네. 정숙님 같은 경우에는 차부터가 좀 특이했어요. 붉은색 차를 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뭔가 나를 드러내는 거를 좋아하는 타입일 것 같다. 영식님도 빨간색 계통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네요. 그럼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저희 분석이 틀렸네요. 어쨌든 간에 이분 보자마자 저는 약간 박보영 닮았다고 했거든요. 썸님은 동의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물론 이제 박보영 님이 훨씬 이쁘고 그러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건 느낌이 닮았다. 무쌍에다가 살짝 느낌이 있어요. 아니 거기 본인도 적어놨잖아요. 거기다 인터뷰에다가 주변에서 박보영 닮았다 그런다고. 네. 또 어쨌든 간에 좀 남자가 봤을 때는 인기가 꽤 있었을 것 같다. 매력이 있으세요. 네. 일단 외모도 네. 괜찮으시고 성격도 털털한 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연애 결혼이 목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5, 6년 동안 연락 안 한 사람들한테도 소개팅 해달라고 연락을 돌렸대잖아요. 네. 근데 그건 선 아니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소개팅이랑 선이랑 무슨 차이예요? 저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소개팅에서 만나면은 선보아서 결혼한 거랑 네. 똑같은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든 생각이 소개팅과 선의 차이는 뭔가 잠깐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소개를 받으면 선이고 그냥 연애하려고 소개를 받으면 소개팅. 근데 어쨌든 그런 기준에서도 이분은 선 본 거예요. 낯설 나와서 하는 건 연애 결혼인가? 이거는 특이 결혼, 방송 결혼?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결혼을 하기 전에는 연애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연애 결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식 선 결혼 있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아예 저희 부모님 세대는 얼굴도 몇 번 못 보고 결혼하고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외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건 맞아요.
그 본인이 아무리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어도 진짜 전화번호 뭐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소개해달라고 연락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절대 못, 저도 못해요. 저도 나름 그래도 이성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쪽팔리고 저도 창피해서 말 그렇게 못해요. 민망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1년에 소개팅을 40-50번 했다고 하잖아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셨잖아요. 근데도 안 됐어. 인연을 만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한 게 일단 소개팅의 성공률 자체가 5%도 안 된대요. 기본적으로 높진 않은데 그래도 40-50번을 했잖아요. 근데 한 명도 안 됐다는 거는 특이한 편이긴 해요. 보통 아무리 성공률이 낮아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높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숙님은 본인 스스로가 눈이 높진 않대요. 근데 모범생은 싫어하는데 또 날라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네. 재미있으면서도 매너는 있고 또 예의는 바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외모나 직업을 안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이런 남자가 눈이 높은 거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소개팅을 40-50번 받아도 본인 마음에 안 찼을 거다. 그리고 특히 또 피지컬 좋은 분이 좋다고 하잖아요. 상철, 영철, 영호 이런 분들한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정숙님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순자님인데 여자분들 중에는 키가 제일 커 보여요. 170은 그냥 넘는 것 같고 키가 커서 그런지 좀 인상이 셌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낯을 가리고 좀 사람들하고 단체 생활 하는데 어색해하는 게 좀 보였어요. 네. 아직은 좀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캐리어 들어주는데 무슨 영식님이 무슨 벨보이처럼 쫓아가요. 네. 그래서 뭐지? 예의가 없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막 도망치듯이 들어간 거였어요. 남자 경험은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본인도 스스로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소개팅이 잘 안 됐다고 했어요. 직업은 첼리스트인데 독주회도 하시는 거 보면은 실력이 좋으신 분 같아요. 독주회 한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은 거잖아요. 혼자서 연주하는 게 직업적인 능력은 있으신 분 같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 대부분이 집안이 유복하잖아요. 역시나 이분도 최근에 만난 남자분이 있는데 일반인이 아니라 전문직을 원해서 어머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잘 사시는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따지나 봐요. 좀 다른 세상을 보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헤어지는 게 흔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번 기수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많은 케이스구나. 잘 사시는 분들은 그런 케이스가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콩고물이라도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 보고 느낀 게 영수님하고 만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서로 이제 집안끼리 만나가지고 부모님들끼리 합의 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순자님은 외모를 많이 따진대요. 네. 그리고 따지는 것도 피부도 좋아야 되고 헤어스타일도 보고 치열이 골라야 되고 비율도 좋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이거는 까다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보통 근데 저도 치열을 봤나요? 전 치열이 별로 안 고른데. 치열까지는 저 보진 비율도 안 않았지만 좋은데요? 치열까지는 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다 보통 사람들은 본다고 생각해요. 여자분들은. 네, 본인의 그냥 네, 그거 희망상? 약간 희망상과 상상과 뭐 상상 속의 회로 같아요. 그쵸. 근데 막상 또 내 앞에 운명적인 상대가 나타나면 이런 건 다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좀 남자 경험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누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이빨이 고른가? 헤어스타일 어떻지? 누가 이러고 봐요. 그냥 전체적인 느낌을 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것부터가 남자 경험이 많이 없는 분 같아요. 뭐 못쏠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정도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뭔가 좀 단정적으로 보이지만 나만의 기준이 있다? 기준이 있다 이거죠. 상대를 봤는데 너무 매력 포인트가 안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예를 들어 다 괜찮은데 피부가 너무 안 좋아. 네. 그러면 안 되고 네. 다 괜찮은데 이빨이 너무 중구난방이야. 네. 그러면 안 되고 네. 다 괜찮은데 얼굴이 너무 커. 네. 그렇게 보면 그런 되구나. 거. 탈락 포인트 마지노선. 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막 이빨이 막 고른지 보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거슬리면 이건 안 되겠다. 이거구나.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 오케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외모도 괜찮고 전문직인 남자여야지
부모님한테 오케이를 받아야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연애가. 네. 결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도 남자 만나기 참 힘들겠다. 심지어 본인은 좀 수줍은 성격이야. 더 어렵죠. 예, 키도 크고 어떻게 보면 여자가 또 키가 크다 보면은 남자랑 다르게 좀 제한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또 키 큰 남자를 만나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뭐 나는 키가 나보다 작아도 상관없어요. 뭐 많이 않고 상관없어요 하면 모르겠지만 제약이 나름 꽤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자님인데 이분도 집이 잘 사시는 것 같다. 부르주아 특집인가요? 골드다 보니까. 골드가 그 돈, 그런가? 골드, 예, 금,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오. 이분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 석사까지 나왔다 하거든요. 주말에도 일하면서 주 4에서 5회 운동을 하고 골프 치고 주말에는 필라테스 하고 와, 그 와중에 연애까지 했대요. 대단하신 분.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 좀 살을 좀 빼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퇴근하고 주 4회에서 5회 운동을 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 힘들어서. 근데 주말에도 일하고 저는 주말엔 쉬잖아요. 이분. 근데 이분은 주말에도 일하고 그다음에 또 연애 또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분도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못했다. 네. 본인 스스로 자녀를 낳고 싶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40살은 안 넘으신 것 같아요. 35에서 40 사이가 되지 않을까. 밝은 기운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통통 튀는 스타일? 그리고 이번 기수 옥수님은 차에서 얘기하는 게 좀 나왔잖아요. 솔로나라 들어오면서 친오빠분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데 좀 애교를 많이 부리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모가 좀 이국적으로 생겼다고 해야 되나? 나이는 38에 부산 사시는 것 같고 이분도 되게 특이한 게 그거였어요. 만났던 상대방이 가난해서 네. 가난한 집안의 분도 얘는 장가 못 간다 이러고 옥수님 집도 안 된다. 결혼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서로 반대해가지고 결혼이 엎어졌대요. 저는 이거 보고 좀 그랬던 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아니에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좀 예의가 없는 분이 아닌가. 가난하다는 네. 표현을 네.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뭔가 차이가 난다든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가난하다고 하는 게 좀... 그 남자분이 보면 되게 상처받았을 것 같긴 하네요. 표현이 좀 직설적이긴 하네요. 이게 뭐 돌려서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때 쌓인 게 있었나? 안 좋게 헤어졌나? 그래서 뭐 대놓고 그냥 가난하지 않은 집안의 사람을 네. 원한다 이런 거 보면은 근데 또 가난한 게 기준이 뭘까? 근데 확실한 거는 나는 솔로에 가난한 분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다들 집안이 잘 사는 분이면 잘 살았지 가난한 분은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만 잘하면 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잘 나왔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거라면 나솔이 최적이다. 지금 기수. 네, 지금 기수가 최적이다. 그래서 삐리님이 넣었나 싶기도 하고 초반에는 별로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외모도 괜찮고 뭐 매력을 앞으로 어필을 하면은 뭐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현숙님 첫 화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분이죠. 예. 이제 남자 패널 분들도 언급을 하셨듯이 외모적으로는 제일 괜찮아요. 저도 남자 입장에서는 이분이 외모가 제일 낫습니다. 약간 블랙핑크의 지수 느낌도 나고 동의하시나요? 네. 아 그리고 문채원도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굴에서 나이가 좀 보이긴 한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긴 하고 40이 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살짝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외모가 좋아요. 그리고 성격도 밝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인터뷰에서 하는 거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플러팅도 잘하고 남자도 많이 만나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 그리고 왜 결혼을 못해서 심지어 나솔까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앞에 분들은 이제 집안의 반대라든지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싶어서 소개팅을 많이 했는데 실패했다 뭐 이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직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가지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0대부터 결혼 욕구가 없어졌다,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을 잘 몰랐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좀 짐작을 해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좀 소중하게 안 대하는 타입인가? 아니면 또 너무 뭐 4차원이라서 받아주기 힘든가? 뭐 이런 건지 사실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본인이 결혼하고 싶지만 못했다는 걸 보면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가 더 궁금해지는? 이게 낯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인터뷰에서 본인의 문제 때문에 아직 혼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스스로 개선의 의지는 있어 보여가지고 좀 더 낯설을 보면서 이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